자, 기본적으로 이제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갖춘 상태에서 건물주가 건물의 양수도가 일어나게 되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 승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계약기간 도중이 아니라 계약기간 도중에 임대인 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건물주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2002년도 소개시켜드릴 2002년도 이 판결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건물주 변동이 일어난 이런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서 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런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도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임대인의 지위승계가 당연히 일어난다,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이게 주임법 같은데요. 주임법 3조 2항에 따르면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도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지위 승계가 일어나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그 승계되는 임대차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치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임차인이 나는 지위승계 원치 않는다, 그냥 원래 주인에게 받겠다, 이렇게 이제 상당한 기간 내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에서 이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사안에서는 이런 법리를 대법원이 이제 설시한 다음에 임차인의 청구를 임차인이 무슨 청구를 했냐면 바뀐 건물주가 아니라 종전 건물주 상대로 보증금 청구를 했어요. 보증금.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임대인 바뀐 건물주 상대로 청구를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법리는 아까 바뀐 건물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은 그런 승계 구속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볼 때는 너가 그런 케이스는 아니다. 그러니까 건물주 바뀌고 나서 보십시오. 바뀐 건물주가 임차인한테도 보증금 주겠다라고, 이렇게 보증금 돌려줄게 라고 의사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임차인은 바뀐 건물주한테 수령 나 당신한테는 안 받겠다 이런 의사 표시도 안 하고, 오히려 그 뒤에 경매가 시작되니까 경매 법원에다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신고 배당 요구 이런 걸 했다면, 그리고 물론 이제 종전 건물주한테 보증금 달라라는 청구도 그 전에는 안 했던 거죠. 이런 상태가 이제 오래 지속이 됐다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전제로 행동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 소유자한테 보증금 청구한 것은 법리에 안 맞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별 의문이 없는데요. 문제는 이제 요 판결의 범위, 이런 부분의 논리를 이렇게 임대차 계약 종료된 경우가 아니라 계약기간 도중에 건물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건물주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건물주가 바뀌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당연 승계되잖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으면은 다른 의사표시 없이 당연 승계되는데 그 당연 승계에도 불구하고 나는 승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계약을 종료시키고 종전 건물주 임대인이죠. 거기에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죠. 일단 그것을 인정하는 듯한 판례도 있어요. 그걸 대법원 96년도 판례 같은 경우가 요거는 배당이 사건인데 임차인이 이제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임차인이 배당을 받았네요. 배당 과정에서는 임차인한테 배당이 됐는데 그 임차인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원고가 돼서 임차인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이제 쟁점이 됐냐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고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그냥 바뀐 건물주한테 해결해야지. 이 사람이 경매됐다고 그래가지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배당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란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걸 임차인의 배당 요구가 임대차 계약 해지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고요. 반대로 원심은 그거를 이제 부정을 했어요. 그런데 요 재판에서 이제 논리를 한번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이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주택이 이제 경매 들어갔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 달라. 나는 그냥 보증금 반환받고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배당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임대차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바뀐 건물주에 대해서 대항력이 가지는 사람인데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이제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 부분에서 대법원이 이제 어떻게 판단했냐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치 않을 때는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라고 보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전제를 깔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주택이 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의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됨에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그 다음에 신의성실 원칙, 이런 것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해지 통고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전제를 보시면 대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치 않을 때는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라고 하고, 경매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자기가 원치 않고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넘어감으로써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계약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임대인이 바뀐 부분은 어찌 보면 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반면에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 똑같은 건물인데 뭐 건물주가 바뀐들 그게 뭐 대수냐, 그걸 가지고 왜 해지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대법원의 기본 입장은
어쨌든 요런 임대차 기간 도중에, 물론 전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라고 하는 전제인데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 도중에 소유권 변동이, 이건 물론 이제 경매로 일어났는데요. 경매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날 때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바로 스스로 임대차 경매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 원칙에 맞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임차인이 똑같은 사람 넣어놓고 나가겠다. 그죠? 똑같은 사람 넣어놓고 나갈 테니까 내하고는 계약 종료해줘. 라고 할 수 없는, 그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와, 형평을 맞춰서 생각한다 그러면 임대인이 바뀌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관계라는 게 역시 엄연히 있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임차인이 넣을 수 없는 것처럼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나는 임대인의 어떤 그 차이, 이런 부분도 신뢰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난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는 사실은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에 따라서 이 임대차 기간 경매 진행되는 주택일 경우 그 계약 기간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 해지권을 인정을 한 그런 이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요 대법원 2018년 사건도 요 위에 판결 요걸 인용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논리를 설치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결국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중간에 이렇게 탈퇴할 수 있다. 보증금에서 탈퇴할 수 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그대로 따랐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위 사건, 아까 위에 소개시켜드린 사건은 경매의 경우고, 그죠? 경매의 경우고, 요 밑에 지금 그 판결을 지금 따랐던 그 2018년 대법원 사건은 건물주가 바뀌어가지고 바뀐 건물주 간에 뭐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하는 그런 약간 특수한 관계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대법원 어떤 판시, 법리에는 아까처럼 비록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도중에 뭐 임대인 변경, 건물주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전제로 깔고는 하지만 이걸 과연 이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소위 말하면 임대차 계약에서 그 계약 기간이 만약에 5년을 계약하고 그 중간 정도의 건물주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매매의 일반적인 매매를 통한 양수도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제 아까 판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도 그 대법원 판례가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걸 과연 지금 우리가 일반 부동산 거래 실무 이런 것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좀 혼선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지금 걱정이 되는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우선에 이 건물 대항력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있는데 그 건물이 양수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면책적 당연승계, 이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외가 너무 폭넓게, 아까 이제 맨 처음 나왔던 사례는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임대인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야 될 상황에서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 그럴 때도 계속 승계하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예외를 지금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더구나 경매도 아니고 일반 매매하는 그런 경우에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예외를 너무 폭넓게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돼서 이게 면책적 당연승계의 입법 취지 이런 부분에 좀 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매매할 때는 그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를 하고 그냥 정산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그 당연한 관행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바로 이의 제기를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서 바로 이의 제기를 하면은 그 대금 정산 문제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을 만약에 10억 원에 매매를 했는데 세입자 보증금이 7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 사고 파는 사람들은 3억만 정산하고 그 소유권 넘겨주게 되는데, 그 나중에 그 임차인이 나는 그 바뀐 건물주한테 안 받고 종전 건물주한테 받겠다라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바뀐 건물주가 아니라 종전 건물주는 이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그런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그 제대로 돈을 못 받고 소유권을 넘긴 꼴이 되잖아요. 7억은 물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인한테 7억을 받아야 되는. 그런데 그 매수인이 만약에 돈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막 그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무가 지금 관행하고 관행의 엄연이 있는데, 그렇게 법리를 정리하게 되면, 법리를 정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좀 큰 혼선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거래 관행이 당연히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기간을 그대로 승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정산하고 수익률도 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 중간에 그냥 나가버릴 수 있다. 건물주가 바뀐다고 그래서 그냥 나가버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사고 파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그 기대 이런 부분들이 다 깨지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도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예전에는 그 특히 이제 임대차 규모가 좀 있는 이런 그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하는 마트 같은 경우,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임차 기간을 장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5년 이렇게 장기로 하는데, 그 임대차 조건이 이제 좋으니까 임대차 기간 도중에 그 사면서 그걸 매수하면서 그게 수익률을 보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장기 임차인인데다가 수익률도 좋고, 그래서 그 매매를 했더니 갑자기 소유권 바뀌니까 나 계약 해지하겠다. 종전 소유자한테 돈 돌려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면 사고 판 사람들의 어떤 기대, 특히 이제 매수인의 기대,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다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우량 임차인을 어디서 구할 것이며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그럼 나는 이 임차인을 기대하고 그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임차인이 나간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해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분쟁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더 부각이 되냐면, 임대차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 계약기간, 옛날에는 계약기간 보장을 위해서, 충분한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기간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게 장사가 너무 요즘 불황이기 때문에 안 되면서 계약을 끝내고 싶은데, 건물주가 계약을 끝내주나요? 그죠? 자기도 이제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안 끝내주고, 그대로 있어라. 나 계약 못 끝내준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 건물주가 바뀐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상황에 마침 이제 이때다 싶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종종 건물주한테 돈 돌려받는 이런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까 당연승계, 면책적 당연승계 이런 부분이 기존
임대차 계약에 남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당연 승계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원칙적으로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나온 사례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례라기보다는 경매의 경우는 사실은 집이 경매 들어갔는데 그거를 바뀐 건물주한테 보증금 받고 너는 여기서 배당 못 받아, 이렇게 하기는 조금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이해가 되지만, 또 뒤에 아까 사고 파는 사람들끼리 임대차 계약을 다시 판 사람이 임차인이 되고 하는 그런 관계도 조금 특수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 이제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에도 과연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조금 대법원 판결을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분쟁도, 요 관련된 분쟁도 상당히 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대항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위에 거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계셔야, 낭패를 보지 않아요. 서로 매매 계약을 할 때, 당연히 임대차 기간이 나왔으니까, 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계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계획을 짜게 되면 갑자기 임차인이 해지한다, 이런 사태가 올 때 대처가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걸 낭패를 안 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임차인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우리 지금 건물주 바뀌는데 그 승계에 동의하냐? 그죠?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난 안 살래,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제 그런 약간 예상치 않은 그런 상황, 이런 부분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종전의 건물 거래 관행은 임차인한테 아예 알리질 않습니다. 허락은 물론이고요. 동의는 물론이고, 아예 임차인한테 언지를 안 줘요. 그러고 나서 슬며시 이제 소유권 이전이 돼버린 게 관행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대체로 건물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건물주 변경된다 그러면은 임차인들이 월세도 안 내고 이렇게 귀찮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괜히 알려가지고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건물 소유권만 넘기면 끝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던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로는 이제 임차인이 승계되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법리, 그런 논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건물을 사고 팔 때 그런 부분을 반드시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다.